안녕하세요, 풀비입니다. 좀 색다르게 베이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베이글을 구우려고 했는데요. TV에서 몬트리올 베이글이 뉴욕 베이글 못지않게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뉴욕 베이글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보통 뉴욕 스타일 베이글 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몬트리올 베이글은 뭐가 다른가 하고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몬트리올 베이글 레시피라고 해서 공개한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뉴욕 물 맛이 굉장히 베이글의 맛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비록 몬트리올 물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벌써 제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았거든요. 만들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웹사이트에는 재료 계량이 계량 컵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 다 그램으로 바꿨고요. 원래 레시피는 18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더보기란에 레시피 적어 놓을게요. 모든 베이글 재료가 그렇듯이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시피에는 밀가루를 300g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더 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일단 300g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더 늘려줄게요. 처음 레시피 보고 설탕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그랬는데 더 거대한 게 옵니다. 꿀 85g? 꿀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처음에 레시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꿀이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재료가 바로 이 계란인데요. 계란이 베이킹에서 그렇게 특이한 재료는 아니지만 제가 베이글에 계란을 넣는 거를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꿀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베이글의 반죽은 수분이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는 수분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몬트리올 베이글 드셔보신 분들 후기를 찾아보면 뉴욕 베이글에 비해 훨씬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좀 의아했어요. 드라이이스트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좀 줄여줬고요. 그 대신 발효 시간을 조금 늘려줄게요. 이제 반죽기에 넣고 돌려줄 건데요. 레시피에 보면 반죽이 정말 단단하다고 나와 있어서 저도 반죽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강력분을 넣어줄게요. 15g을 더 넣어줬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15g 더 넣어줄게요. 반죽이 다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반죽이 진 게 느껴지죠? 꿀의 양이 많아서 강력분을 넣어도 반죽이 계속 질퍽이는 것 같아요. 드라이 이스트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20분 대신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효를 해줄게요. 원래 반죽기 돌리는 사이에 싹 치웠어야 했는데 반죽기 지키고 서 있느라고 하나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해 볼게요. 40분 정도 발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짧은 발효 시간도 몬트리올 베이글을 몬트리올 베이글답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1차 발효를 종료했습니다. 여전히 반죽이 손에 많이 달라붙는데요. 18개짜리 레시피였는데 반으로 줄였으니까 저는 9개로 나눠줄게요. 둥글리기를 하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저는 버릇이 돼서 모르고 해버렸어요. 베이글을 성형하는 방법도 진짜 신기했어요. 몬트리올 베이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래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다 보니까 성형 과정을 간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반죽을 기다랗게 늘린 다음에 양 끝을 붙여서 손으로 꽉 잡아주세요. 베이글 반죽을 돌리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주고 손을 쭉 빼면 이렇게 동그란 베이글이 완성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몬트리올 베이글은 다른 베이글들에 비해 구멍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멍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발효 대신 베이글을 데칠 물을 준비하는 동안 휴지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오븐 예열도 해야 해서 20분 기다렸습니다.
베이글을 끓일 때도 꿀을 사용하는데 몬트리올 베이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발효가 완벽히 되지 않아서 물에 넣자마자 반죽이 가라앉죠. 몬트리올 베이글에 대한 영상도 몇 가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꿀을 언급하시더라고요. 몬트리올 베이글은 깨가 뿌려져 있는 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세사미 베이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개만 깨를 뿌려서 굽고 나머지는 그냥 플레인으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베이글을 꽤 높은 온도에서 굽는데요. 화덕에서 구워서 나오는 몬트리올 베이글의 맛을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레시피에는 20분 정도를 구우라고 나와 있지만 15분부터 위아래 색이 진하게 나기 시작해서 저는 5분 일찍 빼줬습니다. 발효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과연 베이글 식감이 괜찮게 나왔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식힌 다음에 먹어볼게요. 뉴욕 베이글처럼 표면이 반짝이지는 않고 크러스트가 매우 단단해요. 제가 사먹는 베이글에 쫄깃한 크러스트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제 입맛에는 이 단단한 크러스트가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발효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식감이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아마 높은 수분율과 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부분을 먹어봤는데 정말 달았어요. 제가 먹어본 베이글 중에 가장 달았습니다. 단맛을 조금 줄여주고 수분 조절을 하면 정말 맛있는 베이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력분 양은 늘리고 설탕은 그대로 두고 소금만 조금 늘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베이글 만들 때 계란을 종종 사용할 것 같아요. 가끔 베이글 먹으면 밀가루 함유량이 높아서 좀 밀가루 덩어리 같다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란을 넣으니까 훨씬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더 좋더라고요. 베이글이 너무 달기도 하고 그만큼 꿀을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꿀과 메이플 시럽을 섞어줬어요. 제가 도전한 레시피로 만들어도 단맛이 살짝 있는 베이글이 나오기 때문에 단맛을 원하지 않을 때는 더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레시피에서 가장 바꾸고 싶었던 부분인 1차 발효도 1시간 충분히 해줬습니다. 발효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강력분 양을 줄였더니 9개보다 8개로 분할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반죽이 마르지 않게 랩으로 덮어준 다음 냉장고에서 휴지를 해주고 내일 아침에 베이글을 성형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냉장고에서 휴지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발효할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고 만들기도 편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6시간 정도 발효해주고요. 20분 정도 찬 기운을 빼주고 같은 방법으로 성형을 해줄게요. 저 이 베이글 성형 방법 너무 좋아요. 간단한데 베이글 모양이 꽤 괜찮게 나와서 앞으로도 자주 이 방법으로 베이글을 성형할 것 같습니다. 베이글을 데칠 물을 준비하는 동안 반죽을 20분 휴지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반죽이 많이 가라앉지 않죠? 양쪽 면을 1분씩 데치겠습니다. 역시 먹어보니 세사미 베이글은 저희 가족 입맛에 잘 맞지 않아서 전부 플레인으로 구웠어요. 오븐에서 17분 구웠습니다. 정말 대충 성형했는데 베이글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 크러스트도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몬트리올 베이글을 먹어볼 때까지는 실제로 이 베이글이 얼마나 몬트리올 베이글과 비슷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베이글 자체도 너무 맛있어서 자주 구워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몬트리올 베이글을 먹게 되면 그때 또 몬트리올 베이글 레시피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 그리고 베이글 만들어 드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